토트넘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리버풀은 공식전 25경기 만에 패배를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의 내막에는 왜 드라마가 가득 쌓여 있을까요? 불과 2주 전 경기에서 3대6으로 참패했던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무승부만 거둬도 다행이라 여겨졌을 정도로 올 시즌의 리버풀은 리그 최강팀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도박 사이트들이 리버풀의 절대 우세를 점치고 있었고 오히려 몇 골 차가 관전 포인트일 정도로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은 화려합니다. 심지어 토트넘은 지난 10년간 리버풀의 2승 6무 15패를 거두며 상대 전적에서 절대 열세였고 준우승을 차지했던 시즌마저 리버풀에게는 고전했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로 토트넘은 남은 컵 대회 일정에서 1무 1승을 거두면 트로피이기에 정말 오랜만에 타이틀의 코앞까지 도착했습니다. 파란을 일으킨 절대적인 이유는 에너지였습니다. 토트넘 대부분의 선수들은 마치 월드컵 4강을 방불케 하는 전투적인 경기를 펼쳤고 6실점의 악몽을 무실점으로 바꾸기 위해 온몸을 불태웠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필승 모드로 나섰고 여기에는 손흥민도 있었습니다. 그의 출발 지점은 최후방이었고 시간대는 44분으로 충분히 지쳐있을 타이밍이었습니다. 공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에 압박 대신 자리를 지킬 것이란 예상을 비웃듯 손흥민은 광속 질주를 시작합니다. 리버풀 공격진 전부가 토트넘 측에 있었기에 그들은 곧바로 빌드업을 쌓을 수 있었지만 미친듯이 달려오는 손흥민을 보고 볼을 뒤로 돌려버립니다. 최적의 공격 타이밍이 삭제된 효과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곧바로 알리송을 향해 압박을 시도했고 1차 빌드업의 방해를 노렸습니다. 이 정도면 제발 그만 뛰어라고 속으로 외칠 무렵에 그는 또다시 하프라인을 넘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정확히 13초 내내 스프린트했고 전체 뛴 거리는 카메라의 한 화면으로는 표시할 수 없을 만큼 멀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전 세계 공격수 가운데 가장 많은 압박을 펼친 선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기에서 오늘만큼 특이할 정도로 먼 거리를 볼을 쫓아다니진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공격을 위해 체력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선수에겐 에너지 분배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고 반드시 뺏어내겠다는 전의만 불타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경기라면 무리한 압박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토너먼트는 끝장 승부이고 여기에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월드컵의 포르투갈전, 챔스에서 맨시티와 아약스전과 흡사한 움직임이었고 말 그대로 그가 인생을 바친 혈투에서만 나타났던 지나친 스프린트 시도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결국 공을 뺏지 못한 손흥민의 움직임이 승부와 관련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3초의 압박 동안 토트넘의 다른 선수가 단 한 명도 팀 플레이를 펼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압박의 일원칙은 협력입니다. 전반 44분에 손흥민은 홀로 뛰어다녔고 전체 선수들이 그의 압박을 등 뒤에서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축구 선수 대부분은 승부욕을 가지고 있고 해당 장면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면 오히려 프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베리바른 토트넘 입단 후 가장 높은 수준의 활동량을 보이기 시작했고 비수마와 양풀백들 모두가 다소 황당할 정도의 압박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의 플레이가 캡틴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당연히 과한 표현이지만 팩트는 전반과 후반에서 토트넘이 압박에 사용한 에너지가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누가 많이 뛰는가를 다투는 선수들처럼 리그에서 볼 수 없던 처절한 스프린트의 연속이었습니다. 팀에서 카라바오컵이 가장 절실한 선수는 손흥민이고 유일하게 결승전의 경험자입니다. 토너먼트에서의 결과에는 경기력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아는 선수이고 일부 어린 선수들에게 오늘은 1년 중 한 경기일 뿐이지만 손흥민 입장에선 무려 4년 만에 찾아온 컵대회 4강이었습니다. 결승 진출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올라오기까지 매년 어떤 난관들이 있었는지 스토리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얀베르통어는 토트넘에 입단하는 새 선수들에게 첼시와 아스널전을 앞두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세뇌에 가까운 연설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손흥민도 듣고 있던 어린 선수였습니다. 오늘 4강전이 평소의 경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당연히 라코룸에서부터 열변을 토했을 캡틴은 뱉은 말을 지켜냈고 등 뒤의 선수들에게 그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결국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던 손흥민을 막아선 것은 체력이 아니라 부상이었습니다. 주심 가운데 너그러운 성향과 엄격한 성향이 있다면 오늘의 주심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선수가 쓰러져 나갈 만한 태클엔 파울이 불리지 않고 비교적 약한 장면에선 옐로카드가 나오며 선수들의 부상 관리 차원에서 최악의 형태로 나아가더니 결국 손흥민에게 태클이 가해졌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토트넘이 오랜만에 역습을 시작했고 저는 습관처럼 좌측면에 가장 먼저 달려올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끝날 때까지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클럽 전체 선수 가운데 주력 1, 2위를 다투는 손흥민이 역습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10중 8구 부상 혹은 통증인 것이 지난 10년간의 토트넘 축구입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원했던 승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체되었습니다. 아쉬워 보였고 6실점이 0점으로 변하는데 분명 역할했지만 1득점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과 몸 상태가 걱정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불과 3일 후 FA컵, 그 사이로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 평소보다 과격한 경기를 펼친 오늘의 결과가 혹시라도 패배로 끝나게 된다면 악몽이었고 손흥민의 부상까지 첨가된다면 최악의 하루로 끝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의 월드컵 모드는 계속되었습니다. 혈투의 단골 손님인 육탄방어가 드라구신에 의해 펼쳐졌고 곧바로 일어나 다이빙 헤딩을 시도하던 그는 문자 그대로 루마니아 대표였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득점의 주인공은 뛴 거리로 오늘 1위로 예상되는 베리발이었습니다. 토트넘 데뷔골을 컵대회 4강에서 장렬시킨 드라마틱한 전개였고 리버풀을 침몰시킨 거대한 한방이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얼싸하는 마지막 장면은 마치 결승 진출을 확정지은 분위기였고 아직 한 경기가 남아있지만 적어도 오늘은 승자의 밤을 보낼 자격이 충분합니다. 또한 오늘 절대로 빠져선 안 될 이름은 킨스키 골키퍼입니다. 경기 후 여자친구와 장시간 감격적인 포옹을 나누던 골키퍼의 데뷔전은 위대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연 클린시트의 주역이고 리버풀의 압박에 볼을 지켜내던 그의 모습은 최후방의 센터백 같았습니다. 사실 오늘 선발 명단에 그의 이름이 포함된 것을 보고 원래도 승리 가능성이 낮던 클럽 입장에서 최대의 폭탄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1월 5일에 영입된 선수가 1월 9일에 4강전에 출전한 것이고 나이는 이제 21살에 불과하며 이전 소속팀은 프라하임으로 빅리그 분위기는 평생 경험조차 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가 현 시점 세계 최강 중 하나인 리버풀 살라 같은 선수의 압박에 당황하고 볼을 뺏기고 실점하더라도 선수 탓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긴장할 만한 요소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킨스키가 리버풀을 상대로 클린시트를 기록한 것은 토트넘의 승리 이상으로 거대한 위협이고 선수 입장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빅리그 데뷔전입니다. 역대 골키퍼들의 이적 후 첫 경기들을 통틀어서도 순위권에 충분히 들 수 있을 만큼 인상적인 결과였고 어째서 오늘 같은 분위기의 경기에서 긴장하지 않았으며 상대 압박에 볼을 멀리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 숏패스의 공간을 발견해낸 것인지 미스테리입니다. 결국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선수들이 특이할 정도의 에너지 혹은 경기력, 나아가 전투력을 선보였고 리버풀 격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무리 상성이 나쁜 대전이라도 축구는 100번 붙으면 한 번은 이길 수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그게 오늘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리버풀의 기세가 무서웠고 특히 상성이란 관점에서 그들은 트래블 시절의 맨시티보다 토트넘에게 강력한 적입니다. 살라는 발롱도르 페이스로 나아가고 있고 토트넘의 센터백 하나는 원래 중미와 풀백인 그레이였습니다. 축구가 수학이었다면 4강 진출의 그나마 높은 가능성은 1차전을 비기고 로메로와 반더벤이 합류한다는 전제하에서 펼쳐지는 2차전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발롱도르 후보자는 오늘 그레이를 넘어서지 못했고 숫자보다 아름다운 스포츠의 묘미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축구의 묘미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리버풀은 분명 강력했지만 개인적으로 작년 카라바오컵 4강의 리버풀이 더 무서웠습니다. 당시 그들은 클럽의 마지막이 확정되어 있었고 리그 우승은 멀리 있었으며 가장 가까이 있던 트로피가 카라바오컵이었습니다. 결승전까지 그들은 오늘 토트넘처럼 전투 모드였고 사이보그처럼 압박하는 선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클럽에게 최고의 작별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올해의 리버풀은 리그 우승에 근접했고 상대적으로 지난 시즌만큼 카라바오컵이 절실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2차전의 향방은 누가 더 강한가를 다툰다를 넘어 누가 더 이기고 싶어하는가의 승부이고 오늘의 패배를 기점 삼아 리버풀이 작년 모드로 돌아올지 또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물론 토트넘은 오늘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리버풀을 상대로는 절대적으로 상대보다 한 발이라도 더 뛰어야 실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어느 팀을 만나도 1득점은 가능한 클럽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리버풀을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기 위해선 축구가 아니라 전투를 펼쳐야 하고 오늘이 그랬습니다. 6을 0으로 바꾼 힘은 마법이 아니라 인간의 에너지였습니다.